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드디어 50강입니다. 이제 눈앞에 고지가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 관계사 총정리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어법 문제에 나오면 틀릴 만한 오류들 총정리를 함께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50강까지 왔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가 봤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땐 일탈도 감행하셔도 됩니다.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게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무슨 법적인 일로 무슨 일을 저지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수험생들이 힘들 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다시 만든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50강까지 오면서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그 비스끄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보고 뭐 중간고사를 봤다. 기말고사를 봤다. 6월달 모의평가가 끝났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을 찾는다. 노래방에서 여러분들이 실컷 목청 높여 열심히 노래를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그래서 다음날부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면 그런 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되면 어머 뭐 귀여운 척하면서 막 사장님 우리 보너스 좀 주세요 해서 더 시간을 늘려서 막 열심히 목청 높여서 나오면서 속칭 말하면 여러분들 용어로 말렸다. 다른 친구들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하면 여러분들 다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재수생, N수생, 남학생들 친구들이라면 술 한잔 할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내일 진짜 다시 온전히 공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술 먹다가 누구 선생이 좋네, 어떤 선생이 좋네, 내가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서 망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러다가 결국 또 술 많이 먹고 다음날 또 머리 아파, 오늘은 너무 술이 해독이 안 돼서 오늘 공부 그만 이렇게 하실 거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다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꼭 뭔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꼭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다를 떨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말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실은 가장 좋은 건요. 공부에 완벽하게 몰입하시면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너 새벽에 스물스물 이렇게 해 뜨는 거 본 적 있어? 사람들 다 자고 있고 차도 하나도 없는데 너 혼자 네 책상에서 네 스탠드만 켜져 있고 그날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되는 너 그런 날 경험해 본 적 있어? 그러면 그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지 않아. 뿌듯하고 마음이 충만한 것 같지? 라는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수험생들이 초조하고 수험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건 결국 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린 제가 50강까지 왔다고 했죠. 현재까지 여러분들 저랑 열심히 달리셨다면 우와 나 이제 지금 어법 정리되고 있다. 우와 이런 게 있었네. 우와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미진했어. 맞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맨날 틀렸다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몰랐던 거구나.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재미가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어법지존 34강입니다. 다른 강의 같으면 그것으로 한 강좌가 완강이 될 건데요. 우리는 이 한 강좌에서 34강이나 남아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바꿉시다. 34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달려온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힘내시고요. 오늘 또 멋지게 우리 관계사 총정리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관계사 설명 다 했고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뒤에 리뷰 테스트가 나올 건데 리뷰 테스트는 오늘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온전히 제 얼굴만 칠판만 여러분들이 필기하셨던 노트만 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부로 사실은 총 12챕터까지의 관계사까지 모두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13챕터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도치구문 사실은 도치구문은요. 어법 교재의 순서로 따지면 거의 항상 뒷부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도치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도치도 사실은 있습니다. No sooner than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럼 얘들아 시제도 달라.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서 주어동사 도치돼 하면서 배운 적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이 상식적으로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몇 가지 상식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 도치 구문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나 나오면 약간 3점짜리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교재 뒷부분이라 잘 완강하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틀리는 정도 어쨌든 그건 13챕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까지 12챕터까지 왔거든요.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자, 문장 성분 9절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구문 독해로 본격적으로 써먹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챕터, 2챕터, 6챕터 동사편 7챕터에서 9챕터 말하자면 준동사편 준동사처럼 시제도 있고 태도 있었으나 실제 동명사편에서 야, to만 쓰는 동사가 있거든 야, ing만 쓰는 동사가 있거든 야, to도 쓰고 ing도 쓰는 동사 있거든. 그건 시험에 짜투리 같은 걸로 꽤 많이 등장해.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분사는 뭐 그 중요성을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전치사편 살짝 지나 접속사에서는 등위 접속사. 무조건 우리 친구들한테 야 투투투투 ing 좀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본동사 개수를 세야 돼. 본동사가 하나면 우리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투투, ing 맞추는 거고 본동사가 2개다. 그럼 동사끼리 시제 맞춰야 돼.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 상관접속사라고 있었어. 야 상관접속사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A와 B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 다 상관접속사야. 근데 그게 어법 문제로는 수일치 문제로 나오거든. 뒤에 챕터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수일치. 보스 A and B면 복수 취급해.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켜.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으로 튀어나간 as well as만 조심하면 돼 했던 거예요. 그러다 우린 관계사가 왔죠. 관계사 7가지 판별법을 다 끝냈습니다. 저번 시간을 끝으로. 그리고 분사와 관계사는 모두 다 형용사라 수식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소하게 사실은 시험 문제 참 많이 등장하는 챕터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몇 형식이냐, 1형식이냐, 5형식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야 5형식에서 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인데 잘 썼어? 투부정사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빼야 되는데 잘 썼어? 혹은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있는데 잘 썼어? 야 이거 해석성 전치사 있을 것 같은데 잘 썼어? 야 이거 해석성 수동태 될 것 같은데 잘 썼어? 형식 문제로도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게 어법이요. 그리고 또 그 형식이 여러분들 해석을 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문 독해는 일단 50강까지 지나고 관계사까지 배워야 우리 수험생들이 뭘 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할게 그게 다음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계사까지 왔죠.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게 말하자면 관계사의 총정입니다. 관계사 판별법 7가지 다시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틀린 오류들 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정리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이런 멘트가 안 나갈 거예요. 왜? 책 보는 시간 없거든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필기 시간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드릴 거니까 저랑 그냥 본격적으로 작성하면서 만들어 갑시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소하게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갖고 1시간 내내 쓸 겁니다. 7가지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말로만 먼저 읊어봐요. 제가 또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됐죠? 선행사 없고 완전 관대완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것 봐. 여기서 이제 멍하고 있죠. 선행사 있고 완전 관계부사랑 판별법이 똑같아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 선행사 역할 선행사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부사 선행사 없고 완전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판별법 첫 번째부터 다시 갑니다. 관계대명사 아우 나 똑같은 말 지금 한 100만 번 하고 있는 듯. 접속사 역할이라니까요. 그리고 얘가 대명사 역할이고요. 따라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줄여낸 거죠. 자, 얘가 알아서 대명사 역할을 하다 보니 뒤에는 명사가 뭔가 하나 빠져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다 보니 수식해야죠. 수식하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존재한다. 자, 평서문인데 의문사가 있고 그 의문사 후가 해석된다. 그건 의문사, 의주동 잘 썼나. 근데 평서문인데 의문사 후가 있고 그 의문사 후가 해석이 안 되고 뭐뭐 하는 수식만 한다. 그럼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한 문장인가 판단한다. 이 중에 관계대명사 대시 약간 좀 이상했던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게 선행사에 있으면 that만 쓴다. who, which 못 쓴다. 그 무적의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컴마, 전치사 이런 건 못 쓴다. 기억나세요? 생략도 있었어요. 주격 관대와 비동사 생략되면 분사 남는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면 여러분들 수능 독해 하실 때 주동 같은 경우가 등장한다고요. 그럼 괄호 묶으시라고 했어요. 뒤에 걸요. 사실은 대절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똑같은 주동의 구문이 나오니 생략하십시오. 두 번째, 대절. 관계대명사 대도 약간 이상했는데 그럼 대절이랑은 어떻게 판별하냐. 대절은 품사가 명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딱 떨어지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였어요. 명사가 명사 수식한다는 문법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을 리가 없죠. 대절?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지가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까? 대절?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러니까 대관대가 있고 대절이 있다면 둘은 확연하게 선행사가 있고 없고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완전히 다르게 된다.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동격의 대절 취급하고 동격의 대절은 생략 불가능하다. 대절이 됐든 대관대가 됐든 전치사랑은 못 쓴다. 근데 딱 한 번 문법적으로 허용이 될 때가 있다. except 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하니까 in that 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뭐뭐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 같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얘 또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행사는 없었죠. 관계대명사니까요. 항상 관계대명사 지가 명사 역할 하나 해서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지가 명사를 포함해서 지가 명사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 역할이었고 해석은 무엇, 뭐뭐하는 것, 명사처럼 딱 떨어져라. 만약에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되면 그건 아마 출제자가 너한테 간접 의문 묻는 걸 거다. 의주동 순서 잘 썼는지도 확인하렴 이라는 얘기했죠. 네 번째 가봐요. 네 번째 관계부사 갑니다. 관계부사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뒤에 부사는 빠져있다. 부사는 빠져있어도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온다. 관계부사? 아이고 관계대명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형용사라니.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 수식해야죠. 따라서 선행사 있고 완전. 됐어요? 마찬가지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할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대도 관부 취급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직 설명 안 한 몇몇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다고 했죠. 다섯 번째 갑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해석을 넣을 때 뭐뭐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하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행사 있고 완전 얘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부사랑 어떻게 구별할래? 실제 시험 문제 whose 쓸래 아니면 were 쓸래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행사 있고 완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석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했죠. 여섯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하는 역할 생각하면 돼요. 복합자가 하는 역할이 선행사 역할이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였고 따라서 뒷문장은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네. 엄마야, 지가 선행사 역할을 한다니 앞에는 선행사가 없겠네. 복합관계대명사는
일단 생김이 관대자에다가 ever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런 게 복합관계 대명사일 거고 해석은 뭐뭐든지 간에 엄마야 선행사 없고 불완전? 얘랑 똑같이 가네.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아우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what, whatever 둘 다 선행사 없고 둘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 뭐뭐 하는 것이냐 무엇이든지 간에냐 해석 갖고 또 싸우셔야 합니다. 됐죠? 마지막 7번째 판별법. 아유 복합관계 대명사도 있는데 복합관계 부사도 있겠지. 복합관계 부사? 아이고 복합자 선행사 역할이겠네. 아이고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겠네. 그럼 좋다.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니까 뒷문장은 부사가 빠져 있겠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완전하겠지 뭐. 아이고 복합자가 지가 선행사 역할하네. 따라서 선행사는 없겠지 뭐. 복합관계 부사? 아니, 관부에다 ever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wherever, however, whenever 이런 거예요. 해석은 똑같이 뭐뭐든지 간에. 여러분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뭐가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 how 쓸래, however 쓸래 있었어요. 관부 쓸래, 복합관부 쓸래? 이렇게만 물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는 내가 늘 늘려놓으라고 했어요. 의문사 how일 수도 있어요. 그쵸?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의문사 how가 어떻게 라고 해석되면요. 됐죠? 근데 이 howev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그러나일 수도 있어요. 출제자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경우의 수는 다 늘려놔야죠. 어쨌든 그 당시에 시험 문제는 관부 쓸래, 복합관부 쓸래였어요. 따라서 선행사의 유무, 뒷문장은 둘 다 완전할 겁니다. 완전, 복합관부, 관부, 완전. 그쵸? 근데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였겠죠. 그 당시에 how 쓸래, however 쓸래 보면 그땐 선행사 보고 뒷문장은 어차피 완전할 테니까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별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다고요, 시험 문제는. 그럼 선행사 없고 완전 얘랑 판별법이 똑같아집니다. 대절과 선행사 판별법이 똑같아집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대절이라면 뭐뭐하는 것, 뭐뭐한 기 딱 떨어질 거고요. 복합관부라면 뭐뭐든지 간에 해석될 테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7가지 판별법이었어요. 괜찮죠? 분사보다 쉽다니까요. 분사가 훨씬 생각해야 될 게 많다니까요. 야 일단 ing, ed라고 분사라고 생각하지 마. 야 이거 동명사 ing일 수도 있어. 야 이거 동사 ed일 수도 있어. 일단 분사라고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 분사라면, 분사 구문이라면, 부대 상황이라면, 뭐라면 다 달라. 야! 해석은 헷갈릴 수 있어. 잔지 탄지도 봐야 돼. 분사가 훨씬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관계사? 제가 쓴 7가지 판별법이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다려. 분사까지 잘 왔으면 관계사 사실 그렇게 안 복잡해 한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관대 뭐 생략 가능하다 이런 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관대 생략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법 문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생략이 되면 본동사를 못 찾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구문독해로 등장해요. 관부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거 말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어법 문제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거고 구문독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준다고 했고. 자자자자자. 앞에 선행사가 장소야? 그럼 뒤에 관계 부사가 붙는다면 뭐가 붙을까? where. 앞에 선행사가 만약에 시간이야? 그럼 뒤에 관계 부사가 붙는다면 뭐가 붙을까? when. 앞에 선행사가 이유야? 그럼 뒤에 관계 부사가 붙는다면 뭘 쓸까? why.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거 맞죠?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면 생략하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 부사를 생략. 야 장소면 여기 where 있지 않겠니? 야 이유면 여기 why 있지 않겠니? 너무 뻔하면 생략해도 돼. 제가 이 말한 거거든요. 제가 포지션을 바꿀게요. 여러분 여기에 관계 부사예요. 만약에 where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where? 그럼 앞에 선행사 뭐였을 것 같아요? 장소였겠죠? why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선행사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있었겠죠? when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앞에 선행사 뭐 있었을까요?
시간이었겠죠. 네. 또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부사를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해석할 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구문 독해할 때 팁인데 주동 나오면 뒤에 거 묻으십시오. 그 얘기했죠. 혹은 분명히 한 문장인데 주주동동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문장엔 본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아 사이에 있는 걸 묶으세요. 그럼 아마 관계 부사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생략됐거나 뭐 대절이 뭐 생략 동격의 대절은 생략을 못하니까 뭐가 하나 생략됐거나 이런 양상이 나올 거예요. 주동 뒤에 거 주주동동 사이 거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훨씬 구문 독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 the way, how 두 개는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the way만 쓰면 how가 생략되는 거고요. how를 쓰면 the way가 생략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서 써야 한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얘기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됐어요? 혹은 선행사랑 관계사랑은 항상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선행사가 관계부사랑 떨어져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어쩔 때냐면 주어가 너무 비대하면 우리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어가 너무 수식받아서 길어지면 수식된 걸 뒤로 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또 어법 문제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합니다. 근데 선생님 구문으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지금 직접 문장을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구문 독해 복잡했던 게 다 가지고 올게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총복습해야 되는 관계사 판별법 7가지였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 뭘 그렇게 실수하나? 정리하면 되죠 뭐 까짓거. 내가 말했죠. 복잡하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 나 같으면 들었고 치사해서 정리하겠다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게 새로운 게 아니다 했죠. 자, 왔을래 됐을래 했어요. 어법 문제 왔을래 됐을래 했어요. 선행사 없어요. 그럼 못 쓰실 거예요. 왔다면 내가 너 혼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왔은 선행사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 있어야 합니다만 대절이라면 선행사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 없는데 너 됐을래 왔을래 했다면 결국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틀리는 이유? 열받아. 나는 화가 나.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선행사만 보고 답이 뭐야? 선행사 없으니까 왔어야지. 이래 갖고 온다고요. 열심히 배워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아는 건데 틀렸다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확인한다. 뒷문장이 만약에 완전하다. 선행사는 없는데 그럼 대절이 정답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하다. 그럼 관계 대명사 왓이라는 소리니까 선행사만 보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가 나왔다. 그렇다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which 쓸래 아니면 why 쓸래 이러면 엄마 선행사가 이유네. 그 무조건 why 써야겠다. 그럼 1차적인 수험생들 진짜 나한테 혼나야 되는 친구들. 항상 뒷문장에 완전 불완전을 보라고요. 완전하면 선행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일 뿐이고요.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이런 건 제가 한 100만 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The place, 장소 갖다 써요. 장소에 선행사 있으니까 which 쓸래 혹은 where 쓸래 이러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또 1차적이면 장소에 선행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소니까 where 써야겠다.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완전 불완전 왜 배웠냐고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 쓰라는 소리구나. 불완전하냐?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라는 소리구나.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제 말은 우리 수험생들은 이 뒤를 안 보고 무조건 선행사만 판단한다고요. 그게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계사의 오류다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뭐 방법을 나타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어법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in which 쓸래? in that 쓸래? 딱 이렇게 박스가 주어졌죠. 가장 1차적인 수험생. 아 맞아. 로즈가 데스나이튼 전치사랑은 못 쓴댔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못 치면 안 돼. 이런 친구들은 1차적인 친구들. 진짜 또 혼나야 되는 친구들. 아니요.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인댓 가능하다. 뭐뭐라는 관점에서. 됐죠? 자, 그럼 그때의 대신 제가 절대시라고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절대시겠구나. 둘 중에 뭐 쓸래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머 전치사랑은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맞다. 인댓 있다. 뭐뭐라는 관점에서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대. 아 맞다. 관부 취급한댔지. 괜찮아요? 다 좋아요? 에이구, 우리 수험생들의 머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 관부 취급할 수 있다. 괜찮죠? 다시. 그러면 in which 관계 부사 취급하면 잘 보셔요. 관계 부사라면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그쵸? 선행사 명사 있어야 돼요. 뒷문장 관계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인데 대절입니다. 대절이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요. 대절이니까 앞에 선행사 명사는 없습니다. 선행사는 안 되지만 동격의 대절이라는 거 존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걱. 그럼 선생님 둘 다 앞에 명사 있고 둘 다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떡해? 어법 문제라며. 문법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 둘 다 똑같이 명사가 존재하고 둘 다 완전한 문장이니까요. 해석하셔야죠. 얘는 관계 부사니까 뭐뭐 하는 수식할 거고요. 얘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석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 안 하고 어법성 판단력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한 거였고요. 괜찮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실은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처럼 잘못 깔딱 생각하면 선행사만 보고 답 찾으시면 다 오류 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같은 이 뭐치냐 인댓이냐 엄마 전치사는 안 돼 이러지 말고요. 어머 이게 둘 다 명사가 올 수도 있네. 엄마야 이게 둘 다 완전한 문장일 수도 있네. 엄마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판별법이 겹치니까 오케이 해석해야겠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사는 94년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지금 2014학년도 수능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더군다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괜찮으셔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새롭게 뭔가를 배운 건 아니니까 먼저 잘 정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필기요. 최종적으로 관계대명사 7가지 판별법은 내가 나중에 써줄게. 그때 필기해도 되겠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관계사 판별법 7가지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관계사의 오류까지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어요? 생각보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사 정리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앞에 선행사의 유무,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것만 잘 포커스를 맞춰 놓으시면 또 다른 수험생들이 틀리면 또 어쩌습니까? 제가 70만 수험생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는데요. 수업을 잘 끝까지 들어오셨던 여러분들만이라도 적어도 실수해서 틀렸다, 몰라서 틀렸다라는 말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열심히 정리해 두셨다고 해도 제가 말했죠. 어법은요.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랑 엑서사이즈 문제를 5개만 풀어볼 건데요. 이 엑서사이즈 문제는 교재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교재에 없는 제가 수능 구문을 갖고 나온 문제야 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필요하시면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이 이해되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I know the drunken driver in the accident who, which is my neighbor. 나는 저 사고에 있었던 그 술 취한, 만취한 운전자를 안다. 나의 이웃이다 했어요. 그럼 일단 받고 있는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문장 전체가 선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술 취한 운전자가 나의 이웃이다 했죠. 앞에 선행사 사람입니다. 사람일 때 주격관계대명사 후 쓰셔야죠. 근데 컴마 후 이렇게 나갔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석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나는 사고에서 만취한 운전자를 알고 있어요. 그는 내 이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이쁘겠네요. 2번. She is the first person who that climbed the Mountain Everest. 그녀는 마운틴 에버레스트를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다 했어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 하지 말고 that도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다고. 후도 that도 둘 다 된다고. 근데 혹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아니야? 맞다.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 써야 되지 정답은 that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요. 또 수식하면 되죠. 그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최초의 사람이다 하시면 되겠네. 정답 that 쓰셔야죠. 3번 갑니다. What that count as not money but time.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count가 세다라는 뜻 아니고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그건 앞에서 자타동사 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2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야겠다. 중요한 것은 is not the money but time.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인가 봐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일단 명사 와야 돼요. 근데 자 이쪽으로 올까요? that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예요. 명사가 아니니까요. that절이거나 what 관계대명사가 둘 중에 뭐 쓸래예요. 둘 다 선행사 없잖아요. 제가 말했죠. 선행사 없다고 무조건 what 쓰지 말라고. that절이냐 that절이냐 혹은 what 관대냐 묻는 거 완전 불완전 따지시면 돼요. 뒷문장 갈게요. 중요하다. 주어 빠져 있잖아요.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앞에는 선행사 없고 불완전 정답은 what인가 보다. what 선생님이 해석할 때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랬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무엇인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완전하게 주어 자리에 명사 관계대명사 what절 쓴 정문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 what.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told me what 또는 that they did yesterday. 그는 나에게 그들이 어저께 한 것을 말해주었다 했어요. 해석상 보니까 그들이 어저께 했던 것을 뭐뭐 했던 것을 괜찮아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닐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있나 없나도 봐야 되고요. 경우의 수를 씁시다. 정 복잡하시면 what 관대 선행사 없고 불완전 됐죠? that 관대라면 선행사 있고 불완전 that 절이라면 선행사 없고 완전 됐어요? 뒷문장부터 가세요. 그들이 어저께 했다. 뭐를?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that절은 뭐다? 됐어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둘 중에 불완전한 문장 that 관대 쓸래? what 관대 쓸래요. 둘의 차이는 선행사의 유무 차이밖에 없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들이 했던 것을 앞에 선행사 없는데?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정답 what 쓰셔야죠. 그러면 선생님 문장이 어떻게 돼요?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는 말했다. 나에게 그들이 했던 것을 직접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 목적어 명사절 오면 되니까.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이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고 뒷문장 불완전. 정답 4번에 what 쓰셔야죠.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와시냐 대시냐 많이 묻죠? 그러면 그때 꼭 대관되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절이냐 아니냐도 분석하시라고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 다 따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I want to live in a house which where we'r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짓고 있는 집에서요. 또 우리 수험생들이 엄마 앞에 지금 선행사 장소잖아. 장소니까 where 써야지 하지 말라고. 그냥 장소에 선행사가 있을 뿐이라고.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짓고 있어. 뭐를?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요. 장소에 where 쓰는 거 아니에요. which 쓰셔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선행사만 봤다고 어머 장소라고 where 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반드시 따져라 라고 했던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최종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사의 판별법 다 맞춰봤습니다. 출제 포커스만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출제 포커스, 관계사 판별법 7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그게 제가 칠판에 다 썼던 것들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빈도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판별법이 똑같아서 사실은 선생님이 쓴 거예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우리 수험생들 복잡하니까 움츠러들지 마라. 복합전 선행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관대니까 뒷문장 불완전하겠지? 복합관부니까 뒷문장 완전하겠지? 그거 갖고 판단하면 된다. 했던 것 첫 번째 관계사 판별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판별법이요. 관계사의 오류들 정리해줬습니다. 관계사의 오류들 칠판에 정리했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선행사만 갖고 선행사 없네 what? 선행사 이유네 why? 선행사 장소네 where? 선행사만 갖고 자꾸 답 찾더라. 만약에 선행사만 갖고 정답을 찾을 거면 우리는 뭐하러 5시간에 걸쳐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왜 배웠냐. 실제 출제자는 항상 선행사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속칭 힌트에 떡밥 같은 거죠. 낚시밥 같은 걸 던져주고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별해서 관계사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50강까지 거의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들, 즉 어법 기출문제들을 그게 몇 개년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수능 기출 말고 6월달, 9월달까지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답을 맞고 틀리는 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기출문제집이 어법 기출문제집들이 있다면 몇 개년이 됐든 분사랑 관계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는지 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매 시험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이 매 시험에 관계사든 분사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수업했던 거고요. 그리고 관계사와 분사가 여러분들의 구문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수식 형용사니까요. 구문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기본의 초석이다라고 했던 거 명심하시고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사 구문 독해 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보충 자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미리 다운받으셔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예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멋진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 원래 예습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다음 시간에 이게 어법 문제에서 벗어나 드디어 구문 독해를 연습할 거니까 내가 해석이 잘 되나 본동사가 찾아지나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해 오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멋지게 우리 구문 독해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